네, 오늘 뭐 각 경제 채널에서 뽑은 특징주들은 올라올 것들이 올라왔네요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가장 이제 뉴스들 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 포진이 돼 그러게요.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플이 폴디즈 줌이 들어간 카메라를 채택할 거다. 관련해 가지고 오늘 여기 뭐 몇몇 종목 들어가 있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균주 메디톡스나 대웅제약 뭐 균주 논란 여기에 대해서 이제 ITC 판정 결과가 나왔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 신규 상장한 기업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저도요. 회사인데 아무튼 오늘 좀 반가웠고 그다음에 또 역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특별한 당장 이벤트가 나온 건 아닌데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뜨겁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시장이 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정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가는데 LG화학 삼성 SDI가 막 저만치 달려가는데 그 밑에 이제 아우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지만 동생들은 전혀 뛸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 1, 2주 전에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형님이 가면 아우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이제 때가 된 거죠. 형님이 저기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좀 빠르게 질주하면서 쫓아가려는 움직임이 어제하고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항상 우리 한국 시장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있고 이렇게 보면 각각의 밸류체인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다 따라다니는데 그 기업들은 이제 대기업이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기업들을 항상 보실 때 대기업이 먼저 갈 때는 잘 안 가요. 항상 늦게 갑니다. 근데 그거를 못 견디시고 이거 예. 왜 안 가지? 반도체 좋은데 왜 안 갈까? 이러다가 오히려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잘못 봤나 하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항상 시차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확실히 그 시차 딱 그 극복을 하니까 삼성전자 오늘 빠지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막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향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 앞으로도 어떤 종목이든 이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앞으로도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역시 오늘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대웅제약하고 메디톡스. 예. 이제 결국에 결론이 났고 또 이번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양사한테 그래도 다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왜냐하면 뭐 누가 이기고 졌냐를 떠나서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됐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너무나 이게 논란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그 보톡스 업체 전체도 저는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이제 판결은 메디톡스가 이긴 게 맞습니다. 메디톡스가 예. 일단은 판정승을 거뒀고 다만 이제 내용으로 보면 오늘 주가 보신 분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메디톡스가 이겼는데 메디톡스는 주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7%대 예. 강세입니다. 근데 예. 사실상 이게 졌지만 이겼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메디톡스하고 이제 그 대웅제약이 예전에 나왔던 예비 판결에선 그 이 대웅제약의 보톡스를 10년 동안 수익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판결은 21개월이에요. 이게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가 봐도 대웅제약의 유리한 결정이라는 걸 우리가 딱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비 판결에 나왔던 건 뭐냐면 8년 동안은 이제 균주를 도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이제 뭐 훔쳤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베꼈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그걸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8년, 나머지 21년은 이제 제조 공정 있잖아요. 제조 공정상에서 21개월을 딱 때렸는데 이번에는 딱 공교롭게 21개월만 인정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8년짜리는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주 도용은 아니다. 저거 훔친 건 아니다. 예. 그거는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판결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메디톡스가 만약에 이게 최종 판결에서 이대로 이겨버렸으면 메디톡스는 사실은 이제 이 균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소송을 다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톡스 회사를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아예 다 일축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웅제약만이 아니라 다른 뭐 휴젤이나 뭐 다른 이제 기업들한테도 오늘의 판정은 사실은 좀 나쁜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예. 균주 논란에서. 그래서 거의 미국이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호재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물론 대웅제약이 진 건 맞습니다. 21개월 동안은 판매를 못해요. 못해서 또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 균주 도용 논란에서는 어쨌든 완전히 해소가 됐고 제조 공정 문제는 어쨌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날 문제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미국의 또 수출길이 열렸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렇게 보면 이제 대웅제약의 큰 리스크는 해소됐고 그동안 대웅제약 아시겠지만
이 균주 논란 때문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예. 올라가지도 못하고. 원래 이 나보타란 이름이 나보타거든요. 되게 잘 팔렸어요. 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히트를 많이 쳤는데 갑자기 그 소송 제기하면서부터 주가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어쨌든 뭐 뉴스다. 다만 메디톡스는 이기긴 이겼지만 예. 뭔가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결과가 최종적으로 도출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대웅제약 졌지만 이겼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주변에도 보면은 이번 이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웅제약 손절하셨던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늘 또 아쉬워하시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뉴스를 예. 보실 때 항상 끝까지 확인은 해봐야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리고 대웅제약을 굳이 손절하실 필요까지 없었던 게 왜냐면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그동안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졌다고 해서 더 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예. 오르긴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가 바닥은 맞는데 오늘 예상보다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또 튀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도 인내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는 역시 그 폴디즈줌 관련해서 자화전자, 뭐 물론 삼성전기 얘기 안 할 수도 없는데 오늘 이제 각 증권사의 이제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의견을 써주셨는데 기사 내용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애플 아이폰에도 이제 어떻게 잔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표현이 네. 폴디드줌이라는 이제 광합줌이 탑재가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삼성은 그걸 이미 채택을 했고. 왜냐하면 이제 광합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DSLR 카메라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늘어졌다 뭐 좁혔다 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에 만약에 그걸 그대로 넣으면 너무나 갑툭튀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폴디줌은 이제 옆으로 렌즈를 딱 눕혀버려요. 눕혀서 만드는 건데 그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예전에 인수했던 이스라엘 기업이 있습니다. 코어포토닉스라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이거를 하고 싶어도 삼성전자랑 합의를 해야 돼요. 이 기술을 얻고 싶으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삼성 전기 거 그냥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해 만에 뭐 논란들은 있었는데 결국에 좀 뉴스가 이게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제 기억에는 2달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는 확정된 거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마치 진짜 확정된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삼성 전기랑 아니면 애플에서 진짜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추정을 하기로는 지금 애플 입장에서도 이걸 채택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에는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언제 할 거냐. 근데 애널리스트 의견은 뭐냐면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냐면 이게 애플이 그 어떤 부품을 딱 탑재를 할 때는 적어도 기간은 최소 2년이 걸린대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샘플을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직접 그 공장에 실사까지 나간대요. 이게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나서 최종 이제 공장 증설을 하고 그게 최종 걸리는 데까지 2년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라고 치면 2년 후면 2022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사는 내년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내후년으로 본 것 같습니다. 내후년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타당한 것 같아요. 애플이 왜냐하면 그동안 2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이것만 1년으로 한다. 그것도 좀 약간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빨리 하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디즈줌 채택은 거의 확실은 해 보이는데 네. 시간은 어쨌든 2022년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화전자가 어쨌든 이쪽에 그 같이 들어가는 삼성전기 그 폴디즈줌에 들어가는 그 액추에이터가 있어요. 구동 칩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혜주로 좀 부상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런 이슈가 좀 오늘 또 반영돼가지고 너무 또 급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은 가격적으로는 반영은 됐으니까 저는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약간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조금 빠질 때 또 약간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쵸. 그때 다시 잡으시면 좋겠어요. 자화전자 정말 좋은 기업이고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뉴스를 한번 이용해서 조금 사고 파는 것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후년까지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 나올 때 들어가는 좀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기업 자체는 굉장히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은 경쟁력이 이런 뭐 특허 그런 기술력을 네.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이 모멘텀인 것 자화전자도 같습니다. 그 예. OIS라고 손떨림 방지하는 거 있죠. 그거 굉장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인 것 같네요. 자, 다음 특징주 저는 이 종목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네. 예. 제가 매일 들어가는 데입니다. 네, 아마 FM 개인 가이드라고.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네.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퀀트 데이터 있죠. 재무 데이터,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주고 돈을 이제 버는 그런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국내에서 FM 가이드 아마 주식 투자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사실 이 증권사 보고서를 우리가 안 보고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이제 정보들이 거기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FM 가이드나 이런 데 또 우리가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걸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번에 공모가가 한 7,000원 정도의 그 공모를 했고 시가총액은 800억 정도 되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한 2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건 아니에요. 20배니까. 예. 그리고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을 봤는데 작년하고 비슷해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고 쓰는 사람은 계속 쓰는데 새롭게 이걸 쓰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어차피 내수 시장이랑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FM 가이드를 평가했을 때 좀 아쉬운 건 정말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여기서 2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면 늘어나서 FM 가이드를 그 사람들이 다 본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너무 그건 또 극단적인 가정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장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고성장이 매년 나오긴 좀 어려운 구조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지만 높은 밸류를 좀 주긴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지만 또 주식 평가는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오늘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7,000원에 공모를 했는데 지금 13,000원이면 거의 2배 올랐잖아요. 그럼 예. PER이 40배 가까이 돼요. 그럼 결코 싼 건 아니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 좀 추격 매수보다는 한번 좀 그 관망하셨다가 나중에 좀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고 또 유통 물량이 좀 많아요. 40% 정도가 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좀 부담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전략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요즘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잖아요. 종목별 네.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추격 매수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좀 이런 부분들 리스크 관리도 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